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안전자산 30% 비중에서도 좀 더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싶으신 적극적인 투자자분들, 실질적으로 이 S&P 500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중이 85%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S&P 500 투자 비중을 효과적으로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 ETF입니다. 오늘은 이 플러스 ETF를 가지고 내 연금 절세 계좌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내 계좌의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세미나 끝날 때까지 좀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절세 계좌에서 ETF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간략하게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크게 이제 ISA와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제 DC형, IRP로 나누죠. 여기서 이제 투자 가능 ETF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ISA에서는 이제 해외에 상장된 ETF는 또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내 상장 ETF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물론 레버리지와 선물 ETF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금저축에서는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여기서도 이제 국내 상장 ETF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 퇴직연금에서 이 DC형 IRP 계좌에서는 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 상품과 더불어서 이 선물 ETF는 거래를 할 수 없고, 국내 상장 ETF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투자 가능 ETF에 맞춰서 또 한번 상품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70%에는 이제 위험자산을 투자를 해도 이 30%를 안전자산에는 무조건 또 안전자산 상품을 편입을 해야지 상품을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나중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또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세 계좌에서 ETF를 활용하는 투자 방법, 또 저희 이 플러스 ETF를 가지고 좀 더 어떻게 활용하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ETF 가운데 핵심 자산 ETF와 알파 자산 ETF, 또 인컴 자산 ETF라고 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또 상품을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해당 ETF가 어떤 해당 ETF가 또 속해 있는지 간략하게 또 투자 포인트 잡아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정한 핵심 자산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 ETF 상품이 있고요. 또 고배당주 채권 혼합 ETF 상품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해외를 투자할 수 있는 거에는 플러스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 환원 확대나 또 상법 개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이고요.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ETF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 비중을 이제 50%씩 절반 50대 50 비중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좀 더 이제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한테 또 적합한 상품인데, 이거는 또 다음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한 알파 자산 ETF, 저희 하나자산운용의 전략 ETF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플러스 K 방산, 플러스 글로벌 방산, 하나그룹주가 있고요. 해외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 또 상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리한 저희 인컴 자산 ETF라고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이제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래도 월마다 또 따박따박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좋아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인컴 자산 ETF라고 해서 저희 상품 중에 이제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 제품과 상품과 또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 콜 상품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 상품 설명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또 투자 성향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뒤에 이제 상품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차근차근 저희 이제 핵심 자산 ETF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상품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고배당주 ETF와 고배당주 채권 혼합 ETF, 또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고배당주 ETF를 제가 들고 왔는데, 요새 워낙 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저희 이 많은 이 저PBR의 이 기업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 주주 환원 확대를 하고 저PBR의 기업들 또 리레이팅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도 들어서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나오면서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외납세 이슈 등도 같이 또 나오면서 해외 배당주 ETF를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 국내 배당주 ETF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배당주의 선호도나 이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고배당주 ETF에 대한 좀 관심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이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지난해부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되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정부와 금융당국 여야 모두가 이 주주가치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주가치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상장사들마다 이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소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이 지난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금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 모든 상장사들이 또 주주가치 제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기업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고배당주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외국 납부세액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통적인 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에 상장된 이 배당 ETF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개편된 이 외국 납부세액 이슈로 인해서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국내 배당의 ETF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해외 연금 계좌에서 미국 배당주를 투자를 했었을 때 이 주식 배당을 50만 원을 분배금으로 받는다고 치면은 기존에는 이제 15%를 미국에 이제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7만 5천 원을 이제 미국에 이제 납세를 하게 되면은 이 납세를 한 것을 이제 국내 국세청에서 이제 그대로 환급을 해줬습니다. 7만 5천 원을 냈던 것을 자연스럽게 다시 7만 5천 원을 환급을 받음으로써 배당받은 50만 원을 이제 그대로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세전 배당금 재투자가 가능해서 과세 이연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외국 납부세액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배당을 50만 원을 받았다면은 이 미국에서 이제 납세를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환급을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만 원을 받았을 때 7만 5천 원을 제외한 42만 5천 원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존에는 이 절세 계좌에서 50만 원을 그대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지금 개편이 되면서 이제 42만 5천 원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죠. 이 과세 이연 효과가 축소가 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과거에 이제 미국 배당주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국내 이 배당주 ETF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더해서 이 최근 이슈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밀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예산 조정 법안이라고 해서 일명 BBB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 하원에 통과가 되면서 또 한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이제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율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납세를 할 때 15%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최대 3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당연히
앞에 이제 15%만 납부를 했었을 때도 국내 배당주 ETF로 또 관심이 왔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최대 35%까지 납세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또 국내 고배당주 ETF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질 것으로 봐서, 이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슈와 함께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또 밸류업 프로그램의 또 수혜를 받음과 동시에 또 이 외국 납부세액 이슈가 있음으로써 좀 더 고배당주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배당주 ETF 한국판 슈드라고 일명 별명을 저희가 또 지어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배당주를 투자하셨던 분들 이 슈드 ETF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 고배당주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연 5%, 6% 수준의 높은 분배율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주가가 상승하면서 살짝 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4% 수준의 분배율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최근 12개년 연평균 분배 성장률을 봤었을 때 한 1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괄호에 이제 슈드와 비교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슈드 분배율이 3%대고 분배 성장률이 이제 11%대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저희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 ETF가 또 월등히 성적이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고배당주 ETF 또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매 배당이 증가하는 예측 가능한 분배금 지급이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고배당주 ETF 월분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매월 이제 63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지난 5월부터 이 63원을 지급을 하던 것을 저희가 10원 인상을 해서 지난 5월부터는 매월 주당 73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 월마다 이제 분배금을 원하시는 분들 매월 주당 73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 시세 상승 차익부터 또 월 분배금까지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플러스 고배당주 ETF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 상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지난 2012년에 상장을 했고요. 이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순자산 총액이 한 8,300억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순자산 총액이 이제 1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1조 원을 넘게 되면서 국내 고배당주 ETF 상품 가운데 저희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 ETF 상품이 가장 또 순자산 규모가 큰 ETF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상장을 2012년에 했기 때문에 또 13년의 오랜 역사와 또 전통을 가지면서 순자산 규모도 가장 큰 규모의 고배당주 ETF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배당주 채권 혼합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형 ETF이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 투자를 했었을 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험자산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배당주 ETF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위험자산 70%에 걸리기 때문에 전체 이제 나머지 안전자산 30%까지는 고배당주 ETF만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고배당주를 활용한 또 ETF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한 상품이 이 고배당주 채권 혼합 ETF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배당주 채권 혼합 ETF는 당연히 이제 채권 혼합형이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100% 퇴직연금 DC형 IRP 계좌에서 또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분류로 100%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 안전자산 비중 한도를 충족하면서 이 고배당주에 대한 또 특징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주식 부분에 또 최대 비중이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장기운용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하고요. 안정적 채권 혼합 구조 내에 또 고배당주를 또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장기연금 자산 증시 전략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께 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 또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고배당주에 대한 주식 부분의 성과와 함께 이 채권 부분의 낮은 변동성의 특징을 혼합해서 이 중위험 중수익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께 또 알맞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배당주 이 부분에 대해서 40%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은 40%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60%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이 고배당 주식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다른 타사의 이 채권 혼합 ETF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와 비교를 했었을 때 이 고배당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또 높은 분배금을 수취를 할 수 있고 또 시세 차익도 얻어갈 수 있는 만큼 또 이러한 또 특징들을 원하시는 분들, 채권을 투자를 통한 안정적이길 원하면서 높은 분배금을 숙지를 하고 또 주식 주가 시세 차이까지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적합한 상품이 이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 ETF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 상품을 또 소개해드린 장표고요. 지난 2016년 상장을 했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자금 규모가 많이 들어오면서 현재는 한 1,700억, 800억 정도 또 순자산 총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또 채권 혼합 ETF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물론 국내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고배당주 채권 혼합 ETF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래도 또 전통적으로 또 미국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적합한 상품이 이 플러스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제가 말을 더듬는데요. 아무튼 이 플러스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 S&P 500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더불어서 또 안정적으로 또 채권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S&P 500 주식 부분에 이제 비중을 50을 가져가고 또 채권 부분 이 미국 초단기채 채권 부분에 50% 동일 비율로 가져가는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낮춰서 수익률과 더불어서 안정적으로 조화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상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낮은 변동성으로 이제 꾸준한 자산이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상품에 대한 특징, 가장 큰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C형이나 IRP 계좌에서는 이 70% 안전 위험자산, 70%에 또 30% 안전자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자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머지 안전자산 30% 비중에서도 이 내에서도 좀 더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싶으신 적극적인 투자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적합한 상품이 이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S&P 500과 이 미국 초단기채 50대 50으로 비율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상품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이해하기 쉽게 밑에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70% 위험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이 주식형 ETF를 담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에 70%를 투자를 했다면 나머지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플러스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 ETF 상품을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50대 50 비중으로 가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 비중 내에서도 50%의 S&P 500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70% 미국 S&P 500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에서도 S&P 500 절반인 15%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S&P 500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중이 85%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가져가면서 이 S&P 500 투자 비중을 효과적으로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핵심 자산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알파 자산 ETF에 대해서도 또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전략 ETF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한 상품 K방산 ETF와 글로벌 방산 ETF, 한화그룹주 ETF,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 총 4가지 상품을 들고 왔습니다. 가장 또 최근에 수익률이 좋은 만큼 많은 고객분들이 또 문의가 많은 상품인 만큼 또 저희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K방산 ETF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사실 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방산하면은 또 테마주의 성격이 많았습니다. 테마주의 성격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주와 함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성장주로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수주가 계속된다, 신규 수주가 계속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좀 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K 방산과 더불어서 이 글로벌 방산도 많이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난 2월이었죠.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 두 사람이 이제 만나면서 부터 이제 유럽이 이제 유럽 재무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왜 발표를 하게 됐냐? 트럼프가 더 이상 이제 나토 회원 가입들에게 더 이상 이제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면서부터 유럽이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유럽 재무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K 방산과 더불어서 이 글로벌 방산이 또 주목을 받는 상황인데요. 이 재무장 계획이 뭐냐?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트럼프가 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GDP 대비 방산의 비중을 5%까지 늘려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토 가입국들은 빠르게 5%까지 늘릴 수는 없다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최근 원래 전통적으로 이 나토 회원국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은 한 2.5% 수준이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한 3.5%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이슈 보면은 오는 25일, 26일이죠. 오늘 밤 아마 나토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나토 사무국장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토 회원국들 기존에 이제 3.5%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정확한 거는 한번 나토 정상회의 열리는 것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요. 아무튼 GDP 대비 이 방위비 비중을 5%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그 수요로 인해서 이 K 방산과 또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유럽 재무장 계획 발표로 인해서 이 유럽 국가들이 이 방위로 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수요가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포인트 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럽 국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크게 이제 북유럽과 동유럽, 서유럽을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밑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재정이 양호하고 자국 내 이제 대표 방위 산업들을 기업들을 보유했고 또 정치적으로 이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상황이라서 이 K 방산이 이 서유럽 국가를 좀 공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K방산이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동유럽과 북유럽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이제 폴란드 이 대규모 수출 계약이 나온 곳을 볼 수 있듯이 K방산이 공략할 수 있는 곳 동유럽과 북유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값싼 무기를 빠르게 좀 수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국방비 예산에 인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다 만족할 만한 것이 바로 K방산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가 좋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납기가 빠르게 또 무기들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K방산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 이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유럽 재무장 이슈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K방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방산 ETF를 설명드리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장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유럽 재무장 이슈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또 저희가 이제 K방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곳이 이제 중동과 미국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K방산에 대해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미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산의 본토로 알려져 있는 만큼 미국에 이제 수출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지만은 미국에 수출해야 할 경우 뭐 수출이 했다는 또 그런 또 상징성도 있지만 미국의 본토인 방산의 본토인 또 미국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주가 K방산 기업들의 이 주가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K방산인 만큼 또 유럽 재무장 이슈와 더불어서 또 중동 이슈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에 수출을 함으로써 또 계속되는 또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K방산 ETF 상품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플러스 K방산 ETF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리밸런싱 해가지고 이 상위 10종목을 살펴봤었을 때 조금 포트가 변경이 됐는데요. 현재는 이제 현대로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오션,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또 상위 종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상장은 이제 2023년도에 했었고 순자산 총액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또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 K방산 ETF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이 넘은 상황입니다. 뭐 국내에 나와 있는 타사 상품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또 역시 플러스 K방산 ETF가 가장 큰 규모의 순자산 총액을 자랑하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상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방산 ETF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드린 이 유럽 재무장 이슈와 또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방위 기업과 유럽 대표 방위 기업을 50대 50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는 또 상품인데 이 유럽이 방위비를 전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 나토 가이드라인이 한 2% 수준에서 3.5%까지만 이제 GDP 대비 늘리기로 합의를 했었다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이야기했었던 5%까지 늘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나토 사무국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나토 가입국들이 GDP 대비 이제 방위 비율을 5%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유럽 국가에서의 이 무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유럽 방위 기업들과 미국 방위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르게 이제 가성비에다가 납기를 빠르게 맞출 수 있는 K방산이 동유럽과 북유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대적으로 이제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럽 방산 기업들과 이제 미국 방산 기업들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드린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이 풍부하고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럽 자체의 방산 기업들과 미국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 재무장 계획으로 인해서 또 유럽 기업들과 미국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럽과 이 미국 방위 산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럽의 대표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독일 시장에서 가장 큰 또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라인메탈과 BAE 시스템, 탈레스, 네오나르도, 사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미국의 대표 방위 산업들은 뭐 워낙 많이 아시다시피 로키드 마틴과 RTX, 로스롭 그루먼 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럽 방위 산업은 아무래도 유럽 재무장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으면서 유럽 방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확대로 인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이 재무장 이슈에 따라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성장성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내 방위 산업이 이제 규모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이 높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주목하셔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방위 산업에 비해서 미국 기업들은 워낙 정통적으로 미국 방위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좀 상대적으로 가치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기업들입니다. 물론 미국 내수 위주로 주요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한번 가치주로서의 성격도 주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장을 했고 비중이 유럽과 미국 50%씩 동일하게 비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유럽 방위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또 미국 방위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글로벌 방산 ETF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그룹주 ETF 같은 경우에도 또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주 ETF 사실 올해 들어서 좀 급격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수혜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적 수혜를 좀 한몸에 받으면서 하나그룹주들이 또 대폭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의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에 한 번에 이제 분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또 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의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를 한번 살펴보면은 방산이라든지 우주, 조선, AI 반도체, 태양광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또 상품이 저희 또 하나그룹주 ETF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의 구성 종목이나 비중을 또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우주 섹터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글로벌 방위비 증가에 따른 수혜, 또 K방산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또 많은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하나오션,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트럼프가 또 조선에 있어서 또 한국에 또 러브콜을 보인 만큼 조선과 관련된 또 하나오션과 하나엔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기는 합니다. 세금 이슈로 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또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관세 및 제재에 따라서 또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어서 또 하나솔루션, 또 태양광 관련주들 지금은 조금 성적이 좋지 않지만 또 장기적으로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체로 분류가 되면서 이 하나그룹주 포트폴리오를 살펴봤었을 때 트럼프의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품들 소개했는데 특징 한 번씩 이 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고 온 상품이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상품입니다. 또 트럼프의 정책적 수혜를 한 몸에 받는 또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행정명령 4건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미국 자체적으로 원자력을 상당히 밀어주고 강력하게 또 발전을 시킬 거다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원자력 밸류체인 공급망을 강화시키면서 이와 더불어서 이 소형 원전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SMR 또한 또 발전을 시킬 거다, 상용화를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원전에 대한 또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이 왜 또 최근에 들어서 주목을 받느냐? 사실 또 과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을 받고 원자력이 약간 또 벗어나 있었다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 원전이 정책적 수혜를 받는, 한 몸에 받는 이슈에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AI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AI를 또 효율적으로 또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이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또 상당하게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AI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의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신재생 에너지로는 충당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AI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을 대응을 함과 동시에 또 이 원전을 또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이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원전인 만큼 또 최근 들어서 원자력 관련해서 상품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자력을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강조한 만큼 원자력 산업의 이제 밸류체인부터 SMR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공급망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는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 밸류 체인 공급망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밸류 체인 공급망 수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업들 관련 포트폴리오들, 저희 상품에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를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트럼프의 원자력 행정명령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밸류 체인 강화와 SMR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어딘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자체적인 원자력 산업 밸류 체인 공급망 강화를 하고 또 육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미국 내 SMR 소형 모듈 원전의 기술 신속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가속화하겠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만큼 관련 기업들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들도 원자력 밸류 체인뿐만이 아니라 SMR 또 관련 기업들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또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 체인 ETF 상품인 만큼, 오늘 저희가 마지막 전략 ETF로 글로벌 원자력 밸류 체인 ETF 상품을 들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다음 장은 상품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저희 상위 10종목을 살펴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원자력 밸류 체인과 함께 SMR 관련 기업들, 다들 아시다시피 카메코라든지 BWX 테크놀로지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저희가 다양하게 또 상위 10종목에 비중이 또 들어가 있는 상품인 만큼,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 체인 ETF도 상품도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컴 파킹 자산 ETF 설명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것이, 물론 주가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을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월 분배금을, 더 높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두 가지 상품, 이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과 이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 콜 상품, 저희가 두 가지 상품을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커버드콜 상품을 이야기를 저희 드리겠는데요. 이 기초 자산과 함께 이 옵션 프리미엄, 이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얻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제 분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버드콜 전략을 저희가 이제 손익 구조를 간략하게 이제 표로 이야기를 했는데, 커버드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증시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했었을 때 불구하고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손실을 만약에 코스피,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에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을 할 경우에도 옵션 프리미엄을, 아까 옵션을 이제 매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을 그 손실 구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에 따른 손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경우에 이 커버드콜 포지션 때문에 일정 가격에서 이상으로 만약에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증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너무 또 부정적인 게 많지 않냐, 또 이야기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상품의 핵심은 더 높은 분배금입니다. 따라서 이 기존에 받았던 분배금보다 더 월등하게 이제 분배금을 얻어가기를 희망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증시에서 너무 큰 하락도 너무 큰 상승도 하지 않는 그런 박스권 증시에서 이 커버드콜 상품을 가져가신다면은 손실 하락 부분에 대해서도 옵션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해서 또 커버가 가능하고, 물론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는 그 상승분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커버드콜 전략, 하지만 더 높은 분배금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 대표 성장 증시인 미국 시장보다 워낙 정통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좀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초자산을 기초 코스피 지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초자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초자산이 이제 고배당주입니다. 이것이 왜 특징적이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워낙 주목을 받고 있는 고배당주,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상법 개정안, 뭐 밸류업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추가 상승의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또 여기에 더불어서 커버드콜 전략도 만났기 때문에 또 더 높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또 고배당주의 커버드콜 전략을 가미한 저희 또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상품을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의 분배금과 더불어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또 분배금은 재원을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분배금을 원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커버드콜 ETF와 달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 다른 기초자산을 가져가는 일반 커버드콜 ETF와 다르게 고배당주를 주식 포트폴리오를 선정해서 시세 차익의 성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과 아까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ETF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상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개의 상품의 차이점은 이름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상품의 차이는 이 고정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 옵션 비중이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옵션 비중이 약 95% 이상 가져갑니다. 콜옵션 매도 비중을 이제 상품을 이제 옵션 비중을 95%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옵션 프리미엄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분배금 프리미엄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분배 한도가 연 17%에서 18%.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의 손익구조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경우에는 이 상승에 따른 추가 상승에 따른 그 시세 차익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옵션 비중을 95% 이상 가져가기 때문에 그 주가가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오는 시세 차익을 많이 가져갈 수 없고 단지 그냥 월 분배금만 높게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는 월 분배금도 어느 정도 적당히 많이 가져가고 싶고 또 주가 시세 추가 시세 차익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비중이 약 95% 이상인 거에 비해서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고정 가져가고 있습니다. 옵션 비중이 앞에 상품에 비해서 좀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가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그만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옵션 비중이 그만큼 앞에 상품에 비해서 조금 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분배금 플러스 주가 추가 상승의 기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ETF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저희 플러스 ETF 상품 절세 계좌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절세 퇴직연금 계좌에서 저희 플러스 ETF를 상품을 어떻게 가져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이제 가장 좀 밀고 있는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좀 더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상품이 고배당주 채권 혼합. 고배당주 채권 혼합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안전자산에서 100% 투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한 장점과 또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 커버드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은 앞에 위클리 커버드콜에 비해서 다소 낮지만 그래도 추가 주가 상승의 시세 차익도
같이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이 세 상품 고배당주 플러스 고배당주 ETF 시리즈에 대해서 세 가지 상품 준비해 봤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DC IRP 계좌에서 간략하게 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 봤습니다. 이제 안전자산 50%, 핵심자산 30%, 알파자산 20% 라고 저희가 좀 예시를 들어봤는데, 안정형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30% 충족, 이 채권 25%를 추구를 하면서 당연히 안전자산 30%도 충족을 하고요. 나머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자산 30%와 이제 알파자산 20%도 이제 같이 가져가면서 이 안전자산 30% 룰은 충족을 하면서 또 수익률을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적극형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전자산 30%를 충족을 하면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자산과 저희 알파자산 전략 상품을 또 이런 비중으로 가지고 가신다면은 앞에 말씀드린 안정형 투자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상품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퇴직연금 DC형 IRP 계좌에서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나자산운용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통해 또 궁금증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